오늘은 9번째 노트, 객체와 클래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째 노트에서 객체가 뭐고, 클래스가 뭐고, 아주 객체 지향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객체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해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걸 정의하게 되겠죠. 클래스는 어떤 객체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라는 틀을 만들고 그 클래스의 틀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 객체들을 생성해서 그 객체들을 조작함으로써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요번 9장 노트를 통해서 9번째 노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멤버 변수를 정의해야 되겠고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멤버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 또 초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메소드들을 정의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메소드 중에는 생성자, 소멸자라는 좀 특별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되겠고,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그 클래스에 필요한 생성자와 소멸자를 정의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간단한 예제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얘기를 나올 때 많은 교재에서 사용하는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 예제입니다. 은행 계좌 예제인데,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은행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은행 계좌가 유지해야 된 상태가 뭐가 있을까요? 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나? 은행 계좌는 거의 소유주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계좌 번호가 있어야 되겠고, 잔액 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또 거래 기록들을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모델링하기는 힘들고, 이 예제에서는 그냥 잔액만 모델링 하겠습니다. 잔액만 유지하는 어떤 계좌를 유지하게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행 계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 잔액을 조회할 수 있을 거고요. 돈을 입금할 수 있고 인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따라 해줘도 되고요. 자, 제가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은행 계좌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7로) 인식하게끔 세팅한 다음에, 자, 지금 현재 보면은 CPP 파일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클래스를 정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은 클래스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선택하면은 클래스 이름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내가 만들려는 클래스의 이름을 요 이클립스 인터페이스 통해서 주어주면, 여기에 보면은 헤더와 소스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가 피니쉬를 누르면은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뱅크 어카운트 cpp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h. 그러니까 여기다가 클래스를 정의할 거고요.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들은 여기다가는 선언만 할 거고, 그 실제 메소드의 정의는 요 CPP 파일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만들게 되면은 요게 뱅크 카운트라는 요게 함수가 하나 선언이 되어 있죠. 이렇게 그 클래스 이름하고 그 메소드 이름이 같은 메소드가 있는데, 요 메소드는 생성자에 해당됩니다. 생성자,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한 메소드이고, 그 밑에 보면은 똑같이 또 그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있는데 앞에 물결이 붙어 있어요. 이 물결이 붙어 있으면 얘는 소멸자가 됩니다. 생성자는 우리가 여러 개 만들 수 있는데 소멸자는 하나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개, 그 생성자 하나와 소멸자를 추가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써먹기로 하고 우선 지웁시다. 그냥 지우고, 내가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우고 다른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멤버 변수부터 클래스 정의할 때 선언합니다. 멤버 변수. 그래서 우리가 유지하려는 멤버 변수는 잔액 정보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그럼 잔액 정보의 타입을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잔액 정보는 이제 금액이니까 정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잔액들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통장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은 통장의 잔액은 항상 0하고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러면 양의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타입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unsigned int로 타입을 정할 수 있어요. 뭐 unsigned long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우선은 정수로 하겠다. 그 다음에 정수로 하는데 얘는 양의 정수만 되니까 unsigned로 하겠다. 이런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상태가, 우리가 필요한 상태가 있다. 그럼 그 상태를 어떤 타입으로 나타낼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잔액은 현재 그 unsigned int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메소드를 만들 건데, 잔액을 조회하는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입금하는 메소드. 출금하는 메소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입금하는 액, 인자가 이제 어마운트가 여기 주어져 있죠. 그렇죠? 어마운트. 인출도 어마운트. 요만큼 금액을 내 통장에서 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마운트도 실제 음수를 뽑아낼 수는 없죠. 음수 금액을 입금하거나 음수 금액을 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밸런스처럼 얘도 unsigned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unsigned로 처리하게 되면은 오히려 오류를 처리하기가 힘들어져요. 오류를.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런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unsigned로 만들었어요. unsigned int로. 그런데 디포짓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포짓이 unsigned
int 타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마이너스 1000을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쵸? 얘는 signed죠. 근데 얘는 unsigned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요 매개 변수 타입 쪽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 변환이. 그러면 마이너스 1000이 unsigned로 바뀌게 되면은 매우 큰 양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잘못된 데이터가 왔다는 거를 우리가 인식 못하고 올바른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들은 양수만 받는 거라 하더라도 언사인드로 모델링 안 하고 인트로 그냥 사인드로 모델링 하고요. 인자에서 혹시 잘못된 데이터가 왔는지 검사를 하는 형태로 코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항상 양수라고 해서 언사인 타입을 안 써요. 왜 안 쓰는지 이해됐죠? 언사인 쓰는 순간 잘못해서 코드에서 마이너스를 전달했을 때 잘못 전달한 건데 그 잘못 전달한 것을 올바르게 전달한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자는 이제 사인드로 쓴다. 양수이더라도요.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헤더 파일에는 선언만 하고 보통은 이것들에 대한 정의는 어디다 하냐면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get balance deposit withdraw는 어느 클래스에 소속된 메소드예요? 뱅크 어카운트에 소속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함수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의 그 영역, 얘가 소속되어 있는 가시 영역을 제대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 이름 앞에다가 뱅크 어카운트 땡땡을 넣어줘야 됩니다. 또 스펠링 틀렸네. 그래서 내가 헤더 파일에는 선언만 하고 CPP 파일에는 함수의 정의를 할 때는 그 함수 이름 앞에 얘의 소속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영역을 알려줘야 됩니다. 컴파일러한테. 그래서 얘가 메소드를 정의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컴파일러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헤더 파일로 넘어오면은 get balance와 deposit withdraw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메소드, 그러니까 객체 메소드가 되려면 객체 메소드는 반드시 상태를 활용해야 돼요. 객체 상태를 전혀 활용하지 않으면 객체 메소드로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 함수로 정의해 쓰면 돼요. 그런데 get balance는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mbalance라고 하는 그 잔액 정보만 반환해 주면 돼요. 잔액을 알 수 있도록 mbalance를 반환해 주면 돼요. 즉 상태가 수정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포짓과 withdrawal은 입금을 하게 되면 항상 그렇진 않지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상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드가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애와 상태가 바뀌지 않는 애들을 구분해 줘야 돼요.
구분을 해야지만 나중에 참조, 그러니까 수정불과 참조나 수정불과 포인터로 이 객체를 조작할 때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수정불과 참조를 이용해서 객체를 조작하면 그 수정불과 참조로는 객체의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이런 애들을 부를 수 없고 얘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와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 뒤에다가 뭐를 수식해 주냐면은 컨스트로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객체 상태를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표시해 줘요. 그래서 일반 메소드들, 즉 생성자, 소멸자 말고 나머지 메소드들은 얘가 컨스트 메소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컨스트를 붙이고 그러면 얘도 여기 가서 컨스트를 여기 붙여주고 얘는 아주 간단해요. return 이렇게 되면은 요 메소드는 끝납니다. 근데 이 메소드는 매우 단순하죠. 그렇죠? 이 메소드는 매우 단순한데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그 함수 호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택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함수 호출하는 것보다는 함수 호출하지 않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함수 호출 형태가 되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다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inline 함수가 돼요.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imbalance라는 걸 대체해 줄 거예요. 코드상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CPP 파일에 하지 않고 일부러 여기다 할 수도 있어요. inline으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냥 그 inline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CPP 파일에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여기다 만들면 inline 함수가 되는데 inline 함수로 내가 만들다 해도 항상 inline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컴파일러가 얘는 inline 하기에는 적절한 애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우선은 지금은 간단하게 실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CPP 파일에 함수가 간단하든 간단하지 않든 그냥 다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포짓과 withdraw를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함수를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될 일부터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인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라는 건 인자가 아무 문제가 없고 없다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얘는 요 금액을 잔액에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디포짓은. 그리고 withdraw는 잔액을 요 어마운트만큼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할 일은 요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경우에 할 일은 어마운트고 이제 플러스 이퀄 어마운트고 디포짓은 withdraw는 그만큼 빼주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경우인 거고요. 정상적이지 않고 엉뚱한 값들이 인자로 올 수가 있죠. 그걸 항상 우리가 처리해 줘야 돼요. 인자를 살펴보고 인자가 엉뚱한
얘는 어떨 때 문제가 될까요? amount, deposit은. 우선 인자 타입이 int예요. 그럼 int의 범위가 int min에서 int max까지죠. 그러면 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될까? 음수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0도 말이 안 돼요. 영원 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0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문제가 되나? 또 뭐가 있죠? 오버플로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매우 큰 금액을 추가했더니 더했더니 음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음수가 안 되겠네. 근데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머릿속으로 고민해서 이제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 하고, 실제 여기서 한번 이제 클래스를 대충 만들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제 뱅크 어카운트를 사용하려면 샵 인클루드를 해줘야 되겠죠. 헤더 파일을,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은 화면에 뭐가 찍혀야 되죠? 이건 뭐니? 왜 이런 값이 찍히죠? 이게 뭐야? 아, 자, 지금 엉뚱한 값이 찍혔죠? 왜 엉뚱한 값이 찍혔을까? 엠밸런스를 초기화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엠밸런스를 0으로 초기화를 해줍시다. 0으로 초기화. 그러면 다시. 네, 이제는 10,000원 제대로 찍혔죠. 아까 초기화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초기화 잘 해줘야 됩니다. 이 엠밸런스는 이제 0으로 초기화를 안 해주고 그냥 만들었더니 그 할당된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엉뚱한 값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0으로 초기화했고 10,000원 입금했으니 이제 10,000원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런 거를 처리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000원이 출력이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저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지금 만드는 얘가 뭐냐면은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제가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TDD라는 게 있죠. Test Driven Development, 테스트 기반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테스트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작성할 코드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작성할 코드를 검증할 테스트 코드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내가 테스트 데이터 코드로 얘를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어떤 것들을 해볼지 해봐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돼? 충분히 있어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포짓을 테스트하는 코드도 만들어 보고 위드로도 만들고
다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씩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게끔 그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아직 설명 안 들었는데,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그 다음 노트에 설명드릴 건데, 우선은 인자가 적절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끔 할게요. 그게 한 가지 우리가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if 0보다 크면은 얘를 해주고, 0보다 크지 않으면, 0과 같거나 음수이면은 뭘 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15,000원 이렇게 출력됐는데 지금은 만 출력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000원이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입력을 줘더라도 그거를 우리는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는 인출은 음수 인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얘는 한도가 있죠. 빼낼 수 있는 거는 뭐보다 클 수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잔액보다 큰 돈을 인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양수여야 되고 0은 취급 안 하겠습니다. 0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리고 이 금액은 엠밸런스와 같거나 작아야 돼요. 엠밸런스보다 큰 거는 인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얘는 무시했죠. 그쵸? 마이너스 5,000원. 그래서 5,000원을 인출했어요. 그럼 잔액이 얼마예요? 5,000원이죠. 근데 10,000원을 인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이 부족하죠. 그럼 아무것도 또 안 하고 그냥 현재 잔액이 5,000원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에 어떤 클래스가 필요할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클래스가 어떤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클래스별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별로 다 테스트를 하고 얘네들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응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뒤로 이제 슬라이드 갈 건데, 여기서 자, 요 코드를 보면 이 엠밸런스라는 멤버 변수가 누구의 엠밸런스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코드만 보면 모르죠. 어떤 객체의 엠밸런스인데 누구의 엠밸런스인지는 얘를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메인에서 보면 앨리스 어카운트 디포짓 하게 되면은 이 디포짓은 누구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앨리스 어카운트 객체의 엠밸런스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지금은 뱅크 카운트, 앨리스 카운트 해가지고 하나의 객체만 만들었지만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여러 개의 객체의 메소드들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현재 어떤 객체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숨겨진 인자 this예요. 즉 우리는 요 디포짓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int amount, 인자가 몇 개였어요? 하나였죠. 하나인데 실제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이러한 메소드를 만들 때 우리는 하나만 만들지만 컴파일러는 우리 모르게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추가한 인자의 이름이 this라는 거예요. this. 그래서 컴파일러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든 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던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언제 봤던 형태예요? 언제 썼던 형태가 되죠? 예전 C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전 C에서는 우리가 함수에 그 함수가 처리할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를 중심으로, 요 객체를 중심으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예전 C랑 똑같이 컴파일러는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객체 지향 형태로 프로그램 하지만 컴파일러는 옛날 C 형태대로 내부적으로 바꿔서 처리해요. 왜냐하면 컴파일러는 이런 디포짓 불렀을 때 어떤 애의 잔액을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요런 애들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타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const this예요. 그러니까 this는 현재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 이 this가 다른 걸 가리키도록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밥 어카운트 디포짓 부르면서 안에서 밥 어카운트가 아니라 다른 놈으로 this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const가 붙어 있으면 앞에 const가 추가가 돼요. 이게 추가가 돼야지 얘를 이용해서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객체 상태들을. 얘는 객체 상태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this가 다른 걸 가리키도 못하지만 얘는 상수 포인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his라는 숨겨진 인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파일러를 위해서 만들어져 놓은 겁니다. 근데 컴파일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this를 우리가 사용하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매개 변수 이름과 멤버 변수 이름이 중복됐을 때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thi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name이라는 게 멤버 변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인자의 이름도 name이에요. 그럼 여기서 name을 그냥 쓰면은 누가 더 우선돼요? 가시형이 충돌되면 어느 게 더 우선돼요? 가시형이 더 작은 거. 현재 가시영역에 선언되어 있는 애가 우선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name이라고 쓰면은 이 name은 매개 변수 name이 돼요. 근데 내가 이 name도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this를 앞에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this의 name은 멤버 변수 nam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 이름과 매개 변수 이름이나 지역 변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this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this가 앞에서 보니까 무슨 타입이냐면 포인터 타입이에요. 포인터 타입이니까 this를 이용해서 멤버 변수 접근하려면 무슨 연산자를 써야 돼요? 보통 이 화살표 연산자를 써야 돼요. 근데 이 화살표 연산자가 별로 불편해. 뭐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귀찮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처럼 우리는 멤버 변수와 다른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를 헝가리안 포기법으로 명명을 했어요. M자를 앞에 붙여서 항상 M으로 M 소문자를 시작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멤버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용도로는 this를 사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또 여러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멤버 변수 이름하고 매개 변수 이름을 같이 쓰고 싶은데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this를 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예제에서 했던 것처럼 헝가리안 포기법으로 멤버 변수를 구분하고 있으면은 this를 이 용도로는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옛날 노트에 좀 잘못됐는데 객체 자체를 메소드에서 반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객체 자체를 반환해야 될 때가 있는데 많이 반환해야 될 때가 종종 있어요. 함수 메소드를 구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처리하는 객체 자체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return 별표 this 하게 됩니다. 참조로 반환하죠. 참조로 반환할 때 이렇게 별표 this를 이용해서 반환을 많이 합니다. 복사 대입 연산자에서도 필요하고 나중에 뭐 연산자를 재정의할 때나 여러 가지 곳에서 그 함수의 결과로, 그러니까 메소드의 결과로 객체 자체를 반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this를 이용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this를 이제 두 번째 용도가 바로 함수의 메소드의 결과로 반환할 때이고, 또 하나 메소드 체이닝 기법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메소드 체이닝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어떤 함수를 부르고 나면 글로 끝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원래는 box.set with 50, 다음 줄에 box.set height 75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냥 점 뒤에 또 계속 함수 호출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메소드 체이닝이라고 그래요. 함수 호출을 어떻게 하냐면 연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함수 호출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 있는데 권장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객체 자체를 반환해 줘야 돼요. 요거의 결과가 다시 박스예요. 그러면 이 박스.set height가 되는 거죠. 얘가 반환 타입이 없으면 점 뭐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함수 호출 점, 후, 점, 바, 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러서 쓰고 싶다. 그걸 우리가 메소드 체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함수의 결과로 객체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용도로 이제 숨겨진 인자 thi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는 객체장 스타일로 하지만 컴파일러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한다. 그거 좀 이해해 두시고, 이 this라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 개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우리가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활용할 일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가 멤버 변수와 나머지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객체 자체를 메소드의 결과로 반환할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숨겨진 이제 this를 설명드렸고, 멤버 변수, 메소드 여기에 대해서 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멤버 변수는 뭐냐면은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라는 건 데이터예요. 데이터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멤버 변수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은행 계좌 만들었을 때 unsigned int로 mbalance라는 멤버 변수를 나타낸 거예요.
잔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유지해야 되는 멤버 변수가 너무 많으면 클래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뭔가 내가 설계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8장에 설명드렸듯이 모듈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클래스가 될 수 있는데 모듈은 어떻게 해야지 좋아요?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이 낮아야 됩니다. 응집성이 높다는 것은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거고 결합성이 낮다는 거는 얘의 수정이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적어야 된다는 거. 또는 영향을 받는 애들이 적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의 수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의 주소 정보를 유지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주소 정보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멤버 변수가 많아지겠죠. 사람이라는 정보, 학생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 학생의 집 주소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어드레스라고 하는 주소 클래스를 별도 만들어서 어드레스 멤버 변수를 하나 유지해야 되지. 이 학생이라는 클래스에 뭐 시 정보, 도 정보, 뭐 아파트 정보, 뭐 이런 거, 우편 번호 이런 걸 유지하는 거는 잘못된 설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정보가 결합해서 하나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으면 개별 정보를 멤버 변수 유지하는 것보다 결합한 정보를 나타내는 새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그 클래스의 객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형태로 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는 직접 접근할 수정할 수 있으면 엉뚱한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어를 해주고 이들을 수정하는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만들어주고 이 퍼블릭 메소드에서는 뭘 해줘야 돼요? 아까 보셨죠? 자, 엠밸런스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엠밸런스를 수정할 수 있는 메소드는 뭐와 뭐예요? withdraw와 deposit이죠. 그리고 이 withdraw deposit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절대 엉뚱한 값을 갖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인자들을 잘 검사를 해서 인자가 음수가 오거나 뭐 잔액보다 큰 값이 오거나 뭐 이러면은 처리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엠밸런스는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변수를 수정하는 메소드는 따로 만들고 이 메소드에서는 뭘 해줘야 돼? 이 엠밸런스가 항상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게끔 보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럼 굳이 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퍼블릭으로 만들고 그냥 앨리스 어카운트 점 엠밸런스 해가지고 쓰시면 돼. 그런데 이렇게 지금 프라이빗을 만들고 퍼블릭 세터들을 만드는 이유는 이 세터에서 뭘 해줘야 돼? 수정할 때 올바르게 해줘야 돼. 엉뚱하게 안 되고 정상적으로만 수정되게끔 보정을 해줘야 돼. 그렇게 해줘야 이 접근 제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시간